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네, 샘투 타일러의 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드디어 2023년이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가 저번 주에 방송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아주 무리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동안 안 걸리다가 지금 코로나 사태인지 거의 3년 됐나요? 3년? 그렇죠. 21, 22 만 3년이 됐네요. 거의.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안 걸리다가 제가 막차에 올라타시는 바람에 녹음을 못했어요. 네,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가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상태가 혹시나 좀 이제 목소리가 오늘 좀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들고 온 작품 간만에 좀비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좀비를 소재로 한 웹툰이고요. 아마 제가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방송하고 좀비물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만에 좀비물 하나 들고 와봤고요. 조금 오래된 작품입니다. 이게 시즌제로 운영이 되면서 지금 두 번째 시즌이 연재되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은 폰투스, 부제는 극야2. 폰투스라는 거는 이 웹툰의 무대가 되는 배의 이름이에요. 폰투스호 안에서 펼쳐지는 지금 좀비 사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극야2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이버 일요 웹툰이고요. 2022년 3월부터 지금 시즌2가 연재되고 있으니까 시즌 1까지 합치면 거의 2, 3년 된 것 같네요, 지금.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웹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 그리고 그림 그리는 작화 하시는 분이 다른 웹툰에 속합니다. 그래서 먼저 스토리는 운 작가라는 분이 하시는데 이분 본명이 이세훈 작가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의 끝글자를 따서 필명을 운이라고 이제 하신 것 같고요. 이분께서는 이제 대학에서 뭔가 관련 없는 전공을 하셨는데 다소 좀 빠르게 2009년 봄부터 웹툰 스토리 쪽만 좀 특화해가지고 구상을 시작하셨다고 하고요. 현재도 지금 네이버 목요일에 연재되고 있는 무사만리행이라는 아마 무협 웹툰인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같이 연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작가분은 한큰빛 작가님이신데 본명 같아요. 좀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신 것 같지만 본명 같고요. 이분께서는 과거 영화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꽤 거의 이제 10년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웹툰 원작이죠. 맞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이 영화의 원작이 웹툰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신 후부터 나도 이제 웹툰을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웹툰계에 이제 투신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냐? 그냥 웹툰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 에이전시에서 엮어주셔가지고 협업을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아까 스토리 작가 운 작가께서 TV 보시다 보면 다큐멘터리 채널들이 있잖아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디스커버리 그런 채널에서 이제 남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신 거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극야잖아요. 극야. 네. 고위도 조금씩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겨울에는 해가 짧아지면서 점에 가면은 아예 밤만 있는 그런 순간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겨울 시기에 남극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남극의 펭귄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극야 현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이 극야 현상이 벌어졌을 때 좀비 사태가 벌어지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셨다고 해요. 백야의 반대죠. 그렇죠. 북유럽 가면은 이제 암막 커튼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밤 10시에도 해가 떠 있다. 밝죠. 해가 떠 있기보다도 그냥 하얗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어쨌든 어둡지 않은. 어둡지 않죠. 그래서 신체 리듬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게 반대로 된다. 그렇죠. 밤만 있다. 계속 까맣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좀비물이 있긴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있죠. 영화. 네, 30 Days of Night이라고. 알래스카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맞아요. 이게 좀비가 원래 낮에는 활동을 멈추잖아요. 맞아요. 그런 설정인데 밤만 계속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이제 환경에서 좀비가 창궐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그렇게 영화에 많이 보지 않았는데 이 영화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학창 시절에 봤으니까 꽤 오래된 영화로. 주인공이 잘생겼어요. 그래. 마지막 결말이 좀 되게 충격적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찾아보실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시 하트넷이 주연이었는데 그 영화 이후로 사라졌죠. 그런가요? 네. 어쨌든 이것도 거의 이제 20년 됐죠. 한 15년 그 정도 됐습니다. 15년 더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본 것 같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극야 2라는 웹툰 역시 그 남극의 극야 기간에서 이제 벌어지는 좀비 사태에 대해서 그린 웹툰입니다. 그래서 배경 자체가 남극이고요. 남극에서 이제 과학기지, 그래서 가상의 과학기지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과학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기지가 합동 연구기지가 있는데 진짜 가상이네요. 가상이죠. 한중일이 함께하다니. 그렇죠. 뭐 실제로 과학기지가 있긴 하죠. 우리나라 그렇죠. 뭐 세종과학기지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남극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어쨌든 여기는 뭐 가상의 연구기지가 배경이고요. 이제 남극에서는 뭐 워낙 환경도 극한이고 또 일반적인 환경과 다르니까 다양한 과학 실험이 이루어지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뭐 세종기지 뭐 다큐멘터리 하면서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이 벌어지는데 남극에 떨어진 운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운석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운석 안에 좀비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좀비 바이러스가 이 과학기지 안에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뭔가 이 남극 과학기지 자체가 의외로 폐쇄적인 환경입니다. 뭔가 이제 스테이션이 다 분리가 돼 있고, 자 다른 분야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그렇게 교류가 밀접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립된 환경이고,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극야 현상이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요. 그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 안에서 이미 좀비 사태가 퍼진 걸 알아차렸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뭐 어느 좀비 영화나 그렇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좀비는 인간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감염되는 좀비 바이러스예요. 네. 그리고 뭐 동물이 인간한테 전파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인간이 동물한테 전파하는 것도 가능한 굉장히 전파력이 센 바이러스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죠. 하다못해 뭐 모기가 이 바이러스를 묻은 피를 빨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옮기는 뭐 그런 환경도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굉장히 어쨌든 뭐 전파력이 큰 바이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라리아군요. 네네. 그리고 좀비물이라면은 당연히 히어로가 한 명 등장을 해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히어로는 이제 아까 한중일 연구기지라고 했으니까 한국 출신의 차동환이라는 대원이 있습니다. 이 차동환이라는 주인공은 원래는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거의 뭐 어느 정도 급이냐면은 그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처럼 인간 병기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CIA에서 뭐 거의 특별 대상으로 관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폭력 사용에 있어서는 거의 1인자다. 뭐 그런 인물이 이제 남극으로 오게 된 거죠. 네. 왜 남극으로 왔냐? 이 친구가 이제 특수부대를 전역을 하고 소방관 특채로 들어갔는데 이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어떤 차가 이제 화재 현장으로 진입하는 소방차를 막고 있으니까 밀어버립니다. 소방차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은 바뀐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게 여론의 이제 질타를 받으면서 일종의 좌천되다시피 해가지고 남극기지로 파견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비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거는 약간 거의 뭐 전시 상황이다. 이미 이 차동환이라는 대원이 판단이 돼가지고 이 차동환이 남은 대원들을 이제 신속하게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거의 동시에 좀비 학살쇼를 벌이는 약간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 자체가 한중일 3국이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이제 대원들 사이에 갈등, 뭔가 극한의 상황에 몰렸으니까 이제 뭐 누구를 버리느니 마느니 뭐 예를 들어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니 마느니 약간 그런 식으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물한테도 이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였거든요. 그래서 남극의 그 수많은 펭귄들한테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펭귄은 남극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펭귄이 만약에 남극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펭귄까지 몰살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게 시즌 1입니다. 지금? 네네. 지금 시즌 2고요. 지금은 시즌 1에서 그래서 마무리가 펭귄까지 다 처치를 해요. 펭귄까지 처치를 하고 남은 생존자 뭐 총 한 5-60명의 대원 중에서 한 7-8명 정도 남아요. 그래서 그 차동환이라는 친구가 이 나머지 대원 생존자들이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마침 또 펭귄까지 물리치고 나니까 미국에서 네이비실이 파견이 옵니다. 이제 그 사태를 알고. 근데 이상하게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이들을 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 대상으로 쓰기 위해서 좀비 사태. 예. 그래서 시즌 2에서는 아까 그 네이비실 대원들이 이 생존자들을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그 생존자들을 태운 배가 폰투스라는 배입니다. 원래 이것도 역시 약간 남극의 그런 과학 연구선으로 위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 뭔가 미군의 특수 임무에 사용되는 그런 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 1에서는 남극이라는 그 땅, 어쨌든 육지잖아요, 육지가 배경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배 안에서 시즌 2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배 안은 굉장히 좀 그 활동에도 제약이 훨씬 더 심하고, 그리고 또 그게 나름 연구선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로랜드 고릴라. 로랜드 고릴라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설정도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스토리가 진행되긴 했는데 고릴라가 감염이 됐습니다. 지금 배 안에서. 아무리 그래서 이게 약간 인간계에서는 차동환이 가장 세지만 과연 고릴라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약간 능력자 배틀이군요. 맞습니다. 당연히 고릴라가 셉니다. 훨씬 셉니다. 그렇겠죠. 네, 정말 고릴라가 무서운 동물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즌 2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비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한번쯤 뭐 찾아보시면 좋을 만한 웹툰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극야입니다. 극야 2 폰투스입니다. 폰투스. 극야라고 검색하시면은 시즌 1, 2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극야 같은 경우에는 작화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럼 뭐 좀비를 묘사하는 측면이라든지, 특히 저는 뭐 그렇게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 좀비물만큼은 좀 그런 뭐라고 할까요? 공포심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화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공포감을 전달해야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잔인할 만큼 좀 생생한 그런 묘사가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 작가분께서도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시즌 1에서 뭐 수술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뭐 다치는 사람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좀비 사태 중에서 뭐 그런 응급 수술 같은 면에서 굉장히 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다든지 그런 면에 좀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펭귄을 잡을 때 밥솥을 이용해서 사제 폭탄을 만듭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또 만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또 그 뭐라고 할까요? 명대사가 있잖아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렇죠. 네, 이것도 약간 정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진짜 밥솥으로 폭탄을 차동환이라는 친구가 밥솥으로 폭탄을 만들다가 여기까지는 이제 모르셔도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진짜 실제로 제작이 가능한 폭탄의 범위가 아닐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전문가분들의 뭐 조언을 많이 참고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자료조사가 사실 되게 좀 디테일하게 이루어지면은 그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웹툰의 그 완성도를 높이는 맞아요. 요소가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막 되게 막 이상한 부분에서 뭔가 그런 몰입을 깨는 부분이 나오면은 작품 전체가 되게 좀 맞습니다. 좀 그 순간 좀 확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신뢰도가 떨어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아무래도 이런 사전 배경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를 바보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신기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중일의 삼국의 그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대사를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하면은 일본어로 말풍선에 표시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중국어는 중국어로 표시가 돼 있고, 물론 이제 아래 이제 번역이 달리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좀 번역팀까지 붙어가지고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애초에 좀 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배경 설정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사실 아무리 뭐 대원들의 갈등을 좀 표현하기 위해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언어적인 면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웹툰을 그리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뭔가 그 구상 단계에서부터 좀 되게 큰 목표를 잡으신 게 아닌가. 해외 독자까지 염두해주시고. 아마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도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좋네요. 네, 좀비에 대해서 뭐 실감나게 그린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 극야 뭐 1, 2 해가지고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웹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